자, 오늘 진도점검 문제로 돼 있는 거 요거 질문사항 다 같이 한번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교재 있는 문제로서도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 문제 잘 풀었나 확인하느라고 낸 거라서 겹치는 것도 제법 있을 텐데 교재 있는 문제까지 해서 질문 일단 쭉 정리하고 갑시다. 몇 번? 2번. 또 12번이요. 3번, 4번? 5. 자, 6번 누가 할래? 눈치 게임 하니? 1, 2, 3, 4. 13번. 14번이요. 됐어요? 일단 요 문제 중에서는 이만큼 이 정도면 될까요? 자, 봅시다. 자, 2, 3, 4, 5 쭉이네요. 2번.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부터 골라보세요. 그랬네. 기억. 물체가 벽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돌 전 속력과 충돌 후 속력 변화가 없다면 운동량도 변화가 없는 것이냐? 벽면에 충돌을 했는데 물체가 벽면에 충돌을 했는데 속력 변화가 없다 그랬을 때 벽 뚫고 갔을 리는 없죠. 속력 변화가 없이 들어갔다가 고속도 그대로 이제 나왔다라고 할 뿐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질량 m의 물체는 오른쪽으로 mv라는 운동량이 왼쪽으로 mv라는 운동량으로 바뀌었을 거니까 요거는 운동량에는 변화가 분명히 있다. 벡터량인 거 확인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같은 높이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떨어뜨린 공은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변화가 클수록 더 높이까지 튕겨 올라간다. 땅바닥에 충돌하겠죠? 내가 읽다 보니까 조금 이런 말들을 빼먹었는데 말이 좀 주어가 없네.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린 두 개의 물체를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 얘들이 땅바닥에 내려온 다음에 충돌 후에 튕겨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는데 충돌 과정에서 충돌 직전 속도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랬는데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변화가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방금 전에도 본 것처럼 땅바닥하고 충돌한 다음에 속도가 단지 느려져서 땅을 뚫고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충돌한 후에 충돌 직전 속도 v 상태에서 운동량은 아래로 mv 그랬는데 속도가 줄어들어서 0m/s가 되면 이제 튕겨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mv가 0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충돌 후에 이제 위로 속력을 가지고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겠다. 그랬을 때 mv'이라는 운동량을 가졌을 때 위로 v'이라는 속력된 상태로 다시 튕겨나갔을 때 운동량 변화가 크다란 얘기는 이렇던 상황에서 요런 상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충돌 후 위로 튕겨나가는 속력이 조금씩 커질수록 운동량 변화도 더 많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가 클수록 충돌 후에 위로 더 빠르게 쏜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물체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다 할 수 있겠네요. 디귿. 물체의 운동량은 변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충돌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물체의 운동량은 변하면서 어떤 뭐랑 충돌해도 다 마찬가지인데 물체가 v라는 속도 오른쪽으로 가다가 뭐랑 충돌하면은 다른 물체와 충돌을 한다면 느려질 수도 있고 튕겨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네. 그러는데 운동량이 그래서 변하긴 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충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죠? 방금 전에 여기서 본 것처럼 m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특정 물체랑 충돌한다라고까지는 안 했으니까
벽면하고 충돌하는 경우 이런 거 볼까요? 이런 충돌. V라는 속도로 가다가 튕겨 나왔는데 도로 V란 속력으로 튀어나와. 그러면 운동량은 기억에서 본 것처럼 변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지 않았다면, 빠르기가 변하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은 거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응? V로 갔다 V로 튕겨나가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된다고. 이론적으로. 된다고. 이론적으로니까. 공기저항 없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니까 공기저항 아예 없다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실험할 때는 힘들다라는 뜻이고 공기저항도 없고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에너지 손실, 열 에너지로 손실된 거 없고 한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능하다. 이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냥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설명한 것이기도 해요. 어떤 물체가 벽면이나 바닥, 천장 이런 거하고 충돌을 했는데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 없이 튕겨나간다. 그러는 경우를 완전 탄성 충돌, 줄여서 탄성 충돌이라고 하자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재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고 디귿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본 거예요. 완전 탄성 충돌하는 물체는 반발 계수가 1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반발 계수 얘기는 개정전 물리에는 물리 2에서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물리학 1, 물리학 2 어떤 과목에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발 계수,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완전 비탄성 충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학에나 가서야 이제 문제 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개념상으로는 있긴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할게요. 3번도 질문이네요. 3번. 그림과 같이 3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4m/s로 가고 있고요. B 물체는 역시 3kg짜리가 왼쪽으로 4m/s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런 거 나타나면 보통은 두 물체가 충돌하게 해서 운동량 변화가 어떻게 되니, 얘들의 충격량이 어떻게 되니, 나중 속력 구해봐라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과정에서는 둘이 그냥 스쳐 지나간대요. 둘이 간격이 있어서 안 만난답니다. 그랬을 때 기억, A의 운동량을 플러스 12kg/s라고 한다면 10이 맞는데 이걸 플러스 12kg/s라고 한다면 B의 운동량은 A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운동량은 벡터량이니까 기준 방향 반대 방향인 것에 대한 운동량은 마이너스 12kg/s다 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나는 B의 운동을 플러스 12의 운동량으로 보고 싶어 라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왼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기준을 두면은 A의 운동량을 마이너스다 라고 기준 설정하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벡터량에 대해서 방향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점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번 니은 A의 운동 에너지가 24줄이라면 뭐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하니까 24줄 맞긴 맞죠? 그런데 이걸 플러스 24줄이라고 한다면 같은 질량 같은 속도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B 물체도 24줄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계산은 될 텐데 이것이 마이너스 24줄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모든 에너지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스칼라량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계산한 값을 마이너스라고 두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방향 보면서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24면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안 한다. 계산 결과가 그냥 숫자로 2분의 mv 제곱 했더니 24줄 나왔으면 얘도 24줄입니다. 하지만 이것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에너지 값에 마이너스라는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음수 값의 에너지도 존재 당연히 가능합니다. 선생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게 어떻게 음수 값이 나와요?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질량이 음수거나 속도가 허수거나 그래야 되니까 이래선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라지 m, 스몰 m 질량 가지는 두 물체가 r미터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물체의 이러한 거리, 위치 조건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만유인력,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몇 줄이냐면 이 경우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r 분의 m 줄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히려 얘는 마이너스 값만 나와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지구와 달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MGH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값으로 그냥 나오기도 해요. 선생님 저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계산해봤더니 음수란 얘기야. 선생님 어떻게 마이너스라는 에너지가 존재를 합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일, 어떤 물리량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게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깊이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 여기다 대입해. 아이, 대입해. 답 나왔니? 그거야. 요렇게만 얘기를 합시다. 에너지가 음의 값인 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수긍하려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이건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다라고 그래서 니들이 뭐 알겠냐. 됐어. 그냥 외워. 이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그 물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해해야지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디귿. 두 물체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지 않으니까 충돌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충돌하지 않을 물체들의 운동량 합을 미리 연산하는 것 또는 어쨌든 연산해 놓는 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오른쪽 12, 왼쪽 12 운동량 벡터량으로서 그러면 합하면 0. 충돌도 안 할 건데 그런 거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하는데 충돌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 할게요. 자, 4번, 5번 계속 질문이네요. 자, 4번 문제. 일은 벡터량이며 에너지는 스칼라량이다. 일도 스칼라량이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에너지는 음수값을 가질 수 없다. 가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도 마이너스 음수값 가지는 거 가능했었죠. 그죠? F, S, 코사인 세타 해야 되는데 물체가 가질 변이 방향하고 물체가 가질 힘의 방향이 사이각이 90도를 넘어가면 90도에서 180도 사이 이렇게 되면은 그 코사인 값이 음수값 나오니까 뭐 계산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마이너스 값 나오는데요 하니까 그럴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디귿. 물체의 알짜 힘이 0이라고 하더라도 물체가 받는 특정 힘에 의한 일은 0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알짜 힘에 의한 일은 0이다라는 것에 이미 어떤 물체가 여러 가지 힘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물체가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2m만큼 간다 치고 물체의 F1 10N, F2 왼쪽으로 10N 이런 거 가해지면은 얘들 서로 상쇄돼서 알짜 힘은 0이라서 알짜 힘에 의한 일은 0이지만 10N에 의한 이 일은 20줄, 왼쪽으로 10N에 의한 일은 마이너스 20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 그게 질문이 아니라요. 그래? 이거 질문했잖아. 그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서 알짜 힘이 0인데 그러면은 변이가 2m 이런 거 못 나오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면은 결국은 움직일 수 없으면 물체가 한 일도 0 아니에요? 그 발상은 좋았어요. 알짜 힘이 0이면 못 움직이나? 그건 아니죠. 알짜 힘이 0이면 등속 운동은 또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라면 얘가 할 일이 계산이 될 줄 알았는데 못 움직이니까 이 일은 0이에요 라고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 등속 운동은 가능한 경우까지 조금 더 생각을 했었어야지 좋겠어요. 자, 그래서 4번 디귿 맞는 말이라고 해야 되겠고 5번 넘어갑시다. 정관 문제 5번 역시 개념 문제네요. 4번, 5번 이런 것처럼 개념 문제가 더 어렵죠. 계산시키면 그냥 하겠는데 이런 거 개념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뭐 없나? 내가 완벽하게 다 고려했나? 이런 거 따져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번. 기억에서 물체가 받은 알짜 힘에 의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일 에너지 정리, 일 운동 에너지 정리의 내용 그대로인 겁니다. 뭐 이거는 맞는 말이다 라고 할 때 이견이 없고요. 니은 물체가 받은 외력에 의한 일만큼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냐? 일 에너지 정리 중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받은 알짜 힘에 의한 일, 모든 일의 총합만큼 변한다 그랬고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 물체에 가해진 중력에 의한 일에 마이너스 값 붙인 만큼, 중력에 의한 일 양수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 중력에 의한 일 음수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는 식으로 된다 그랬는데,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지 외력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체가 받은 외력에 의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라 그래야 되겠죠. 디귿 물체에 가해진 힘 중에 중력 등 보존력을 제외한 힘에 의해서 E를 받으면 그만큼이 바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포텐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 그랬을 때 두 개 더하다 보니까 여기서 중력을 뺀 나머지 힘들의 총합만큼이, 일들의 총합만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걸 좀 확장을 해서 넓게 얘기하면은 중력 등을 제외한, 중력, 보존력이었어요. 이런 보존력을 제외한 나머지 비보존력으로서 외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술하는 요 방식이 여러분들이 그 쉽게 문제풀이에 적용하던 거하고 약간 표현이 달라지긴 했는데, 요게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다 라고 또 기억 하나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이거 접할까봐 문제풀이에는 요 정도까지로 적용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교재 47쪽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에 관하여 외력이란 물체에 가해진 힘 중 중력을 제외하고 에너지를 구할 물체를 구성하는 물체끼리 주고받는 힘, 내력이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힘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라고 하면서 옆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외력을 판단할 때 뭐 이래 해가지고 단순 중력만 제외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설명들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뭐 일단 문제 푼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언제 문제가 생길 거야? 언제? 대학 가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대학 가면은 더 복잡한 상황들이 나오면은 요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고려해 줘야 되겠다. 자, 12, 13, 14번 세 문제 남았는데, 실제로는 세 문제 남은 게 아니죠? 교재에 있는 문제 또 질문해야죠. 의외네? 몇 개 문제는 질문을 안 했네요? 의외네? 질문하면 안 되는 걸 질문을 했네? 지난 시간에 한 거 질문했는데? 자, 한 번 더 봅시다. 자, 12번. 자, 어떤 물체를 P 상황이라고 합시다. 물체가 정지 상태로부터 자유낙하를 시작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0.1초인지 1초인지 10초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다중성광 사진을 찍어봤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0m/s 상태에서 낙하 시작한 후 1초 후에 Q 다시 1초가 아니라 T초 후에 Q 다시 또 T초 후에 R 또다시 T초 후에는 S 상황이 됐다라고 하자. 각각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T초만큼의 간격을 일정하게 주었고, 공기저항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물체는 0m/s에서 시작하는 아래로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하든지 G라고 하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10m/s 제곱에 등가속도 운동을 했겠다 그러네요. 자, 그랬을 때
PQR 뭐 각각 지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있는데 니은은 되게 쉽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 공기저항 없이 다른 힘 받지 않으면서 연직 투상 운동, 그래서 합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포물선 운동하고 이러는 것들, 내지는 공기저항 무시하면서 마찰 없는 면에서 경사면에서 미끄러지거나 굴곡이 있는 곡면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은 크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려니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우리 1에너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물체가 낙하하는 과정에서 등가 속도 운동으로 0m/s부터 시작해서 쭉 뭐 요거 중력 가속도만큼의 기울기로 적당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m/s에서 시작해가지고 t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요렇게 v 뭐 변이, 이동거리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보면은 t, 2t, 3t, 4t인 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때 속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v, 2v, 3v라는 속도로 일단 표현하는 건 가능하겠네. 그래서 기억,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4배이다. 잠깐만 말이 조사가 좀 이상하네. Q에서의 운동 에너지에 대하여 R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배이다. 뭐 맞네요. Q에서 속도 V, R에서는 속도 2V. 질량이 중간에 갑자기 변할 리 없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4배이다. 라고 해야 되겠고요. 디귿, RS의 거리는 QR 거리의 2배냐? RS의 거리, R에서 S, 이 마지막 구간의 길이는 QR 거리, 그 직전 요 거리, 구간 거리의 2배겠냐? 물어봤는데 우리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P에서 출발 QR 사이의 거리는 P에서 출발 QR 지날 때 너무 많이 찍었네. QR 지날 때 요 사다리꼴의 밑면적만큼이 될 것이고요. RS 거리는 이런 사다리꼴의 밑면적이 될 건데 이거는 딱 봐도 2배 아니죠? 그죠? 사다리꼴 넓이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삼각형 요거 1대 2대 3의 닮은 비 가지는 삼각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이게 1대 3대 5 나오겠죠. 그래서 3대 5라서 2배가 약간 안 되네요. 이건 뭐 등가속도 운동 문제라고 보고 풀어도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기도 했지만 자 13번 13번 뭐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교재에서 변형 문제로서 풀어보기도 했고 그거 다시 변형해서 물어보는 걸로 우리 교재에서 A와 B의 기억, 니은, 디귿 상황에서 질량을 서로 다르게 놓는 뭐 요런 작업을 또 했었는데 다시 뭐 복잡하게 왜 그래요? 그러면서 A는 M 질량 일정하게 B도 M 질량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뭐 대답 좀 해봅시다 라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P점에 있었던 A를 가만히 놓았더니 Q점까지 갔더라. 그러면 이 거리를 S 그러면 B는 그 S만큼의 변위를 아래로만 내려가서 이와 같은 위치에 도달하게 되겠다. 그랬을 때 기억 이 과정에서 마찰은 없고 공기저항도 없는데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B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얘들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될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문제가 물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한 방법이라 그랬죠. B는 중력을 아래로 어쨌든 받으면서 mg기는 한데 줄이 팽팽하게 계속 달려있을 거니까 B는 위쪽으로 적당한 크기의 장력을 두 힘을 받으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어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그 물체의 운동 과정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데 쓴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이 해준 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받았을 장력에 의한 일은 물체가 아래로 가는 과정에서 크기는 반대방향 TS 되면서 부호를 마이너스를 꼭 써야 되겠다. 코사인 180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니은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A에 해준 일이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B에 해준 일보다 작냐 어쩌냐 물어봤는데 문제를 끊어서 읽어보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A에 해준 일의 양은 이라고 물어보네. 이거 의미가 뭐라고요? 특정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그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다음 B에 작용한 알짜임이 B에 해준 일의 양이라고 그랬네요.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비교하라는 얘기네. 그런데 두 물체는 줄로 연결돼서 같은 속력을 공유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의 운동에너지 B는 질량 B를 따라가게 될 텐데 질량이 똑같은 경우니까 둘의 이러이러한 일들의 B는 똑같다. 값은 똑같다 라고 해야지 되겠네. 그래서 뭔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한 니은 보기는 틀렸네요. 디귿. A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합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문제를 좀 더 깊이 계산해도 괜찮기는 한데 일단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TS만큼 감소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A도 역시 A는 중력 mg 받고 적당한 크기의 수직항력을 빗면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향으로 받을 거고요. 움직이는 내내 장력을 줄 방향 따라서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세 힘 중에서 중력을 제외한 N 수직항력과 T 장력에 의해서 받을 이 일이 A 역학적 에너지 변화 되겠다. 중력을 제외했더니 수직항력이 하는 일 보니까 0줄 나오고요. 장력에 의한 일 봤더니 장력 이쪽으로 받으면서 그쪽으로 실제로 잘 똑같은 방향 S만큼 가니까 A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가 정확하게 TS만큼 나오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플러스 TS 마이너스 TS 되니까 같은 크기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소위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의 합은 제로다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점점 빨라지겠죠. 포텐셜 에너지 감소 내려가니까 B도 운동 에너지 증가 포텐셜 에너지 내려가니까 감소 상황이 될 건데 그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존된다라고 했더니 증가한 운동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합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합과 같아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운동 에너지 A, B의 증가량의 합이 B만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크기와 같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그야말로 이거는 전체 합이 보존돼야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 꼴이 안 나오겠다라고 해서 디귿은 틀렸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13번이었고요. 자, 14번. 14번 지난번에 풀어보지 않았나? 풀어봤지만 풀어봤는데 또 물어봐. 그게 아니라 풀어봐도 또 모릅니다. 해도 몰라요. 해도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틀려서 다시 하고 그러다가 공부 늘고 잘 풀게 되는 거지. 한 번 봤다고 해서 심지어 숫자 하나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에 봤을 땐 정확하게 풀 수 있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을 왜 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 잘 안 풀리는 문제 질문하는 거 결코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거 아까 지난 시간에 푼 건데 집에 가보니까 못하겠던데 질문하면 이거 혼나겠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공부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거든. 자, 어떤 놀이기구라고 부를 물체가 질량 m짜리로서 질량 m 안 가르쳐줬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m으로 설정해 놓읍시다. 땅바닥에 가만히 놓여 있는데 이걸 위로 F라는 힘을 가했더니 H라는 높이까지는 일단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H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힘 F를 쭉 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위로 가하던 힘을 없앴는데 물체는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느려지다가 멈추기를 요 지점까지 가서 순간적으로 멈췄다라고 하네요. 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h, 그러니까 힘을 뺀 지점으로부터는 2h만큼 더 높은 지점이었다라고 하자. 힘을 가했을 마지막 지점을 P 지점이라고 하고 멈춘 지점을 Q라고 부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 전체적인 운동을 하는데 총 3초가 걸렸다라고 그랬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요거. 자, 각각의 경우에 물체가 받는 힘,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우리는 최초 P지점, Q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써서 구해보자. 먼저 최초 상황에서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 0이죠. 포텐셜 에너지는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또 0이죠. 그래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일단 0이라고 놓을 수 있겠다. 운동 에너지, 포텐셜이 역학적 에너지. 자, 그 다음에 P지점에 가서는 내가 일정한 힘을 가했더니 얘가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힘의 변화가 없다면 등가 속도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물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최종 일단 V라는 속력이 생기긴 했다 치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 돼 있을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 h점이니까 mgh 될 거예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맞긴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원래 역학적 에너지 제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또한 얼만큼 변했어야 됐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체에 가해질 중력 제외한 나머지 힘은 F밖에 없을 건데 그 나머지 힘이 해줬을 1, FH만큼 증가했을 것이다. FH만큼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어떤 물체를 속도를 줬으니까 이게 뿅 이렇게 날아가다가 느려져서 최고점 도달후 다시 낙하를 할 텐데, 그래서 최종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 3mgh 이면서 이때부터 요렇게 될 때까지는 말하자면 연직 투상 운동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또 다른 외력 가해지지 않으면서 역학적 에너지 요 값으로서 보존돼야지 되겠다. 그래서 3mgh는 FH, F는 3mgh라고 F 자체는 3mg라고 표현되겠다. F는 질량 M인 물체에 대해서 3mg라고 표현됐다는 뜻은 얘가 받을 중력의 3배의 힘을 가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물체는 아래로 중력 mg, 위로 3mg를 받았다면 R자 힘은 위쪽으로 2mg를 받을 거니까 요 구간 가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2g, g가 10이라면 20m/s 제곱의 가속도 가진다 해야 되겠고, 그러면 물체의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역시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0에서 20m/s 제곱으로 가속된 후 다시 중력만 받으니까 10m/s 제곱의 가속도로 느려지는 운동을 해야지 되다 보니까 기울기 20, 10 관계를 가지려면 이 꼭지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밑변 길이, 기울기 얘기할 때 이게 1대2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총 시간이
3초 걸린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에서 줬으니까 이것 자체가 실제로 1초, 실제로 3초대 요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힘을 줘서 가속되던 구간, 위로 빨라지던 구간에 h만큼 간 그 거리는, 높이는 1초 동안에 그래프상 밑면적해야 되겠으니까 요거 1초 20m/s. 그래서 요 넓이 10m. 요거 당연히 그래서 20m EH 요런 식으로 딱 맞게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풀이 지난 시간에 같은 문제로 끝날 때쯤에서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설명했어요. 자, 이해 안 되는 학생은 추가적인 질문 더 개별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진도 나간 것에 비해서 오늘 진도 점검 문제에서 내가 이거 출력해놓고 알았는데 조금 더 연력학 파트가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 같이 공부한 다음에 풀자 라고 해야지 되겠고요. 자, 진도 점검 문제 풀면서도 이렇게 내용 살펴봤지만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강 넘어갈 부분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 풀어본 문제 추가적으로 질문 더 하고 그거까지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진도 계속 나갑시다. 자, 집에서 풀어온 문제들 중에서 교재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질문 몇 번? 64번. 학생들이 맨날 하는 질문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어려운 문제겠죠. 어려운 문제. 누구나 어려워한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64번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요. 72번. 아닌데 그 앞에 더 있어야 되는데 72번까지 벌써 넘어가니? 72번도 맨날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앞에도 있어야 되는데 있지? 75번. 뒤에 앞에 75번 77번 75 77 84 82 78 78 81? 81이요. 그래. 70 아니에요. 그래요. 요 문제들. 질문할 만한 것들 뭐 거의 다 나오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풀어본 거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제외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또? 이 정도면 됐을까요? 자, 그래요. 요 문제들 추가로 더 풀어보면서 우리 내용 점검 더 해봅시다. 자, 먼저 64번이에요. 64번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문제죠. 64번 문제는 이 문제 자체도 대단히 유명하고 변형된 문제들도 상당히 그것 자체도 몇 가지 유형이 아예 정해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쪽 부분에서는 유명한 문제인데 학생들 중에 이거 물어본 친구들 중에 뭐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64번 뒤에 해설은 다 읽어보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신기하게 이 문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뒤에 나온 설명 과정을 안 읽고 그냥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읽어는 봤는데 또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자 64번에서는 마찰 없는 두 개의 공명 경로가 나오죠. A 물체가 내려갈 이와 같이 B 물체가 내려갈 이와 같이 생긴 경로 두 개가 나옵니다. 자 A 물체 B 물체의 질량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최초 출발점의 높이는 같은 높이 지점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공기저항과 마찰은 받지 않으면서 각각의 물체가 결국에는 땅바닥까지 내려온다면 두 물체가 최종 땅바닥 닿기 직전에 가질 속력은 같아야 되겠다. 요거까지는 되겠어요?
각각의 물체가 질량에 무관하게 같은 높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마찰 공기 저항 받지 않으면서 내려갔을 때에는 최종 속력은 같아야 되겠다.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상황으로서 미끄러졌을 거기 때문에. 내 말이 빠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 속력은 같아야 되는데, 자, 이걸 확인을 해보자. 우리 물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공면이 이렇게 쭉 경사가 달라지는데, 보기 내용 중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A 물체는 쭉 미끄러지는 가운데, 속도는 자꾸 내려가니까 계속 빨라집니다. 둘 다 속도는 계속 빨라지는데, 가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해요? 가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을 해요? 가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다. 아무래도 완만할 때보다는 급해진 경사를 따라 미끄러질 때가 가속도가 가속도 자체가 클 거기 때문에 가속도 증가하는 속력이 또한 빨라진 운동을 한다. 반면에 B 물체는 처음엔 경사가 급하다가 나중에는 경사가 완만해지니까 가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을 하자. 가속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운동을 할 것이다. 자, 이것까지는 뭐 상황 보니까 원래 그러려니 라고 얘기합시다. 이것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랬는데 둘 다 0m/s에서 시작. 가속도 자체가 작았다가 커지는 운동, 가속도 자체가 처음부터 컸다가 작아지는 운동을 하면서 최종 같은 속력에 이르를 거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과정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로서 A와 B 물체를 동시에 여기다 그려볼게요. 말하자면 A 물체는 0m/s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가속도라 그랬으니까 가속도가 증가, 접선 기울기가 점점 증가, 이와 같은 운동을 할 것이 A의 대략적인 속도 그래프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다. 접선 기울기 상황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도록. 그리고 B는 가속도가 감소 0에서 시작을 하는데 속력은 빨라지는데 접선 기울기가 처음부터 컸다가 점점 가속도 접선 기울기가 작아지는 운동을 하자라는 게 B의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개형 되겠다. 그랬을 때 두 물체는 이런 운동을 해서 땅바닥에 닿는 순간이 언제냐면 특정 속력으로서 같은 속력이 될 때까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어떤 속도가 B는 요만큼의 시간 만에 벌써 되는데 그 속도가 A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나도 그 속도가 된다라는 것이 A가 더 늦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B는 말하자면 V라는 그 속도를 이만큼 시간만 경과하면 된다. 짧은 시간 안에 땅바닥에 도달한다. A는 이런 시간이 경과해야 나는 그 속도가 된다. 오랜 시간 경과해야 땅바닥에 도달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B가요? 알았어.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자, 선생님, B가요,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데, A는요,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건데, 얘네들이요, 너무 심했네? 얘네들이요, 만약에 이 최종 속도가 되게 높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속도를 최종적으로 가져야 된다면 A가 먼저 그 속도를 가지고 B는 파란색 B죠. B는 이때쯤에야 그 속도를 가지니까 이럴 경우에는요. A가 먼저 땅바닥에 닿는다는 얘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이때는 크게 다른 게 뭐냐면 그럴 속도가 될 때까지 각각의 물체가 움직였을 이동거리, 변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잘하면은 A는 이만큼 밑면적 만큼을 이동을 했고 B는 이만큼 밑면적 만큼을 이동을 했을 때 넓이 얼추 비슷하지 않니? 얼추 비슷하지? 얘가 좀 더 큰데 아니 이 경로가 좀 더 긴가 보지. 이 경로가 좀 길었나 보지.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A가 이동했을 경로의 길이 전체가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B는 무려 이만큼이에요.
B의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경로를 더 많이 이동한 경우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경로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답을 내야 될 것 같은데 해야지 되겠습니다. 기억. 바닥에 닿는 순간 A와 B의 속력은 똑같을 것이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뭐 다 얘기했죠. 자동차는 레일 A, B 중에서 B의 경우가 더 먼저 도착할 것이다. 일단 판단은 했는데 이게 찜찜해. 이게 찜찜한데 이 문제가 그래서 조건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현재 요 문제 64번 문제가 조건이 완벽하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러한 공면 A가 이동했을 B가 이동했을 이러한 공면의 길이가 같다 이런 조건만 조금 더 들어갔어도 완벽하게 이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야 이건 아니잖아.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알았다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조건이 덜 충분하게 충족이 될 만큼 잘 나오진 않은 문제다라는 건 얘기하면서 거의 뭐 공면 이렇게 엎어놓고 뒤집어 놓은 거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단 설명은 가능하겠습니다. 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약간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로를 또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높이, 똑같은 거리, 뭐, 요렇게 되는 데에, 여기다가, 요렇게 만든 경로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냥 그대로 바꿔요. 뭐,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바꿔도, 뭐,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게 먼저 등장, 이게 나중에 등장 해가지고, 이제, 이론의 여지 없이 두 물체가 똑같은 길이의 경로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에 이때는 여지없이 아예 그냥 경로 길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아예 그냥 이때의 경사도도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뭐 물론 문제 중에서는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가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제외하자라고 해야 될 거고 선생님 이건요 이렇게 하다 뿅 이렇게 튕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좀 제외하고요. 원래는 제외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뭐 충분히 뭐 속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내려오겠다라고 한 조건이 더 필요하긴 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됐다면 얘가 먼저 도착할 것이다가 어느 정도 더 이제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는 오히려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 변형 문제 중에는. 그래서 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물체를 동시에 출발시켰는데 동시에 도착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동시에 출발시켰는데 동시에 도착했어. 중간 과정에서 내가 얘를 건드린 건 없어요. 야, 너 너무 빠르다. 이런 건 없고요. 동시에 출발했는데 동시에 도착했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대략적으로 요 문제를 거의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앞부분 가속도가 작고 뒷부분 가속도가 빠른 경우가 거꾸로인 경우보다 원래 늦게 도착하는 게 맞아. A와 같은 경우가 원래 더 늦게 도착하게 맞는데 동시에 도착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고 이 녀석 그냥 출발했다가는 B보다 늦게 도착하겠네. 너는 처음에 내가 좀 속도를 V라고 줄게. 0m/s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 속도부터 한번 시작해봐 라 그러면은 동시에 도착할 수도 있겠죠. 대신 앞에 문제랑 달라지는 거는 그랬을 때 얘가 도착할 때 속도가 B가 도착했을 때 속도보다 더 빠른 상태로 도착을 하겠죠. 이걸 이용해서 변형 응용 문제를 또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쯤에 내가 물어볼지도 몰라요. 자, 그때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4번 한 문제 가지고 좀 할 말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이 72번, 75번 해서 쭉 나오네요. 72번부터 쭉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앞에 내용들 중에서 질문 있는 거 어느 정도 해결을 개별적으로 더 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시다.